반갑습니다. 정의내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즘 ADHD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 분위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ADHD 약 처방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ADHD 약 처방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약품 오남용이 생길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ADHD 치료제 중에 컨서탄 메디키넷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약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은 제 진료 스타일이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뇌파를 찍어서 이상이 있는 거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뇌파가 좋아지는 거를 확인해 드리는, 그래서 뇌가 건강해졌습니다 라는 거를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는 의사인데, 근데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쓰면 뇌파가 좋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뇌가 좋아지는 쪽의 약은 사실은 아닌 거죠. ADHD 치료제라고 하는 게, 저한테 치료를 받았던 친구가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치료를 쭉 받고 있다가, 선생님 조금 이전보다는 낫기는 한데 이제 약이 약간은 약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친구는 약을 먹으면서 그냥 확 뭔가 올라오고 막 좋은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하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다른 컨서탄 메디키넷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된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원을 갔던 거예요. 거기서 가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보고, 와, 이거는 진짜 신세계다. 와, 먹자마자 이렇게 집중이 확 오르고 업무 능력이 오르고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결국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약 자체가 뇌에는 금방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처음 같은 약효가 안 나는데 이거 좀 올려봐야 되나? 나한테는 좀 더 고용량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돼요. 결국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저 좀 약한 것 같은데 약을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약 용량을 올리죠. 그러면은 또 잠깐 그래 이거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약을 올리니까 이렇게 저녁 때 되면 피곤해지지? 그래서 저녁 때 확 지치는 느낌. 약을 올리니까 효과는 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눕고 싶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린 약 용량마저 이게 점점 효과가 약해요. 그래서 또 가서 선생님께 막 말씀을 드려서 용량을 또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녁에 피곤한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 근데 용량 올렸더니 좋아지는 증상이 그냥 찔끔, 그냥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옛날이랑 똑같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가 막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고, 또 이제 점점 용량 올리니까 가슴도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좀 올라오고 이게 좀 안 좋네. 그래서 약을 끊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약을 끊게 되면 그때 확 무기력감이 확 몰려오면서 우울증과 비슷한 상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추락.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친구가 결국 그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뇌파를 한번 다시 봅시다 라고 해서 뇌파를 찍어보면 뇌파가 완전히 더 안 좋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뇌 피로감이 확 올라가 있고, 이런 상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안 그런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약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은 다 틀려요. 그죠? 술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간경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체질상 이런 술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 체질일 경우에 간경화가 좀 더 빨리 온다든지 중독이 더 잘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유전자에 따라서, 내가 타고 태어난 체질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컨서탄 메디키넷의 이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좀 미미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컨서탄 메디키넷을 오래 복용했지만
뇌파의 이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컨서타 메디키넷을 얼마 많이 복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뇌파가 확 나빠지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약으로 인해서 이런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면, 약이 너무 빨리 내성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약은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그 약이 아닌 다른 뇌 기능을 좋아지는 형태로 어떤 치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진짜 ADHD가 맞았나 봐. 컨서타 메디케를 먹으니까 집중이 말도 못하게 좋아지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컨서타 메디키넷이라고 하는 약은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원래 약간 마약이랑 비슷하게 브레인 도핑을 한다고 할까요? 운동선수들 도핑하는 거랑 비슷하게 브레인 도핑을 시키는 효과, 좀 일시적으로 나의 퍼포먼스나 능력을 확 올려주는 이런 효과가 생겨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은 왜 생기느냐, 내가 하루 동안 써야 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컨서타 메디키넷, 이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약이 한 몇 시간 이내에 확 다 방출을 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디플리션을 일으킨다. 그래서 호르몬을 저장소를 다 털어버려가지고 확 더 분출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약의 효과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마치 마약 같은 게 극강의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게 우리가 사회적인 경험으로서는 얻기 힘든 이런 좀 더 강렬한 경험을 주는 거랑 비슷하게 이 컨서타 메디키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나는 ADHD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오해인 거죠. 그러면은 이 약을 왜 ADHD 치료제로 왜 쓰느냐, 이게 결국은 ADHD의 치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습관을 교정해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컨서타 메디키넷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왜 우리가 이제 몰핀이라고 하는 중독성이 있는 마약 같은 게 있어요. 몰핀. 그러나 이거는 의학적으로 쓰고 있죠. 암 환자나 이런 분들 통증이 정말 그냥 웬만한 진통제로는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마약성 진통제 몰핀 같은 것들을 처방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죠. 그래서 암 환자 같은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몰핀을 맞게 되면 이게 치료가 되는 효과, 통증이 완화가 되고 안정이 되는 효과가 강하지 이걸로 중독성이 확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몰핀을 자꾸만 투여를 하게 되면 의존성이 심하게 생기는 거랑 비슷한 원리로 ADHD가 있는 친구들이 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이 치료 목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도 도움이 되고 이게 나중에 의존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뇌를 갖고 태어났는데 ADHD는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고 집중이 떨어지는 상태가 됐다. 근데 이때 내 퍼포먼스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컨서타 메디키넷 같은 약을 썼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독성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보다. 이제 보통은 이제 교과서에 ADHD 치료 한 2년 정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뭔가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컨서타 메디키넷을 한 2년 이상 복용을 했는데 나는 약 없이는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이거는 브레인 도핑을 계속 해오셨던 거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 ADHD와 비슷한 여러 가지 어떤 습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긴 거라고 한다면은 2년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약을 먹었을 때나 안 먹었을 때나 비슷한 상태로 점점 바꿔서 나중에는 약이 없어도 집중력 발휘가 어느 정도 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이게 병의 치료제로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DHD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ADHD 치료제는 결국은 뇌 건강 상태를 좀 떨어뜨리고 중독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약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 정신과 선생님들은 이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무책임한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뇌파를 정말 계속 보고 뇌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아마 경험적으로 보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실 거예요. 위치가 좀 특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강남에 위치를 해 있고 여러 가지 병원을 다니시다가 정말 이것저것 다 치료가 안 되니까 뉴로모듈레이션 이런 것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제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경험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컨서타 메디키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뇌파상에 안 좋은 패턴을 동반해 있으세요. 근데 이게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지 못하다. 이거는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어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약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호르몬을 고가시키는 이런 성질 때문에 또 이제 불안도를 올리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 이슈가 생기고요. 불안도가 막 올라가고 이런 또 전두엽 기능에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뇌파를 놓고 봤을 때 뭐 베타파나 세타파의 이상을 동반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간과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컨서타 메디키넷은 약효가 끝났다고 약이 몸에서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집중을 올리지 못하지만 빠져나가지 못한 약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 이게 밤에 잠을 잘 때 깊은 수면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뇌파상에 이제 델타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게 되는 이런 뇌를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뇌 건강 상태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두 번 복용을 해보고 와 이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약으로 뇌 건강을 많이 해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량을 막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 이 약으로 인해서 내 뇌의 건강 상태가 과연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뇌파를 통해서 확인하신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안전하게 ADHD 문제를 치료받으시는 좀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ADHD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정의뇌박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